창의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경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신경 구조들은 특정한 순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과 그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볼 것입니다. 창의성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열린 모니터링 명상입니다. 이 명상법은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은 기존의 요소들을 새로운 조합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인데, 이러한 창의적인 행위는 경우에 따라 자연 세계와 우리의 사고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드러내곤 합니다. 사실 창의성의 본질은 단순한 새로운 조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며, 예를 들어 애셔의 그림은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우리의 시각적 인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또한 뱅크시의 예시면 2차원 예술이 3차원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은 일상적인 장면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여 우리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물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뇌가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술의 세계에서 색상의 인식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냅니다. 로스코의 작품처럼 프레임이 없는 색상은 색의 새로운 뉘앙스를 보여주고 뇌의 색상 인식 구조를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음악에서도 창의성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새로운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힙합에서는 단어와 음악의 결합 방식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며 이는 청중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창의성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세 가지 주요 네트워크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 네트워크는 집행 네트워크, 기본 모드 네트워크, 그리고 중요성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창의적 사고의 단계들을 지원합니다. 다각적 사고는 하나의 자극에서 시작하여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각 아이디어는 유용하거나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수렴적 사고는 생성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가장 유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산적 사고는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중요한 요소로 시작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개념적 상상을 확장하고 다양한 연관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렴적 사고는 주어진 요소들을 결합하여 현실 세계의 개념으로 만드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집중력과 인내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파민은 창의성과 관련된 두 가지 사고 방식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분자입니다. 이는 각각의 사고 방식에서 동기부여와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탐색에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헤로인 니그로스트리아탈 경로는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헤로인 메소코르티칼 경로는 동기부여와 감정에 관여하며 집중과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올바른 답을 찾는 수렴적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파민의 역할은 단순히 신체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사고의 두 과정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발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활용하고 기존 지식에서 새로운 조합이나 사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방적 모니터링 명상은 발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명상은 판단을 억제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수렴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중 명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선택한 옵션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수치가 높아질 때
다각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파민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창의성 발휘 능력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기분을 개선시키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집중적 사고에는 유리하지만 창의적 사고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카페인을 피하고 다각적 사고 후에 수렴적 사고를 위한 자극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 작업을 하려면 기분을 조절하고 도파민을 적절히 높여야 합니다. 음악이나 운동 같은 외부 자극을 통해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의 적절한 섭취는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창의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수렴적 사고가 필요할 때 더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L티로신과 같은 보충제를 통해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창의적인 생각과 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제는 적절한 용량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요가 니드라와 유사한 기법은 깊은 이완 상태를 유도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더 잘 상상할 수 있으며 이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동 도구는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 이러한 상태에서 도파민이 65% 증가하며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뇌파 활동도 증가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행동 연습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매주 최소한 한 번 이상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20에서 30분 동안의 연습이 창의적 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NSDR은 깊은 이완 상태를 통해 정신 이미지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명상 기법은 뇌의 특정 경로에서 도파민 전송을 증가시켜 창의적 사고의 준비 과정을 돕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세로토닌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이 연구는 세로토닌이 발산적 및 수렴적 사고를 위한 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약물요법과 행동 도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도구는 안전하고 조절이 용이하며 특정한 창의성 증진에 있어 약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사용은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긴 아이디어는 나중에 일관된 틀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마초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ADHD가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움직임은 창의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걷거나 뛰는 동안 주의가 분산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조합이 가능해져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서사이론은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세계 구성, 관점 전환, 행동 생성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구성 기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독창적인 배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린아이의 상상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관점 전환 기술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서사 구성을 통해 개인의 동기 상태를 이해하고 행동을 생성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재각성하는 방법으로는 행동 도구 및 양리학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인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 디자인 및 직장 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의 중요성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우리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